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오면서 벌써 2년 됐죠. 이런 뉴스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뉴스. 플라스틱은 제조 단계에서도 탄소를 배출하지만 지금처럼 플라스틱이 무분별하게 배출이 되면 썩지 않아서 지구가 정말 아파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고 환경을 위하고 지구를 위해 힘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회적 기업 한누리의 이태호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저희 토크쇼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 대표님 옆자리에 플라스틱 물병이 하나 있는데 네네. 앞으로 저것도 다른 걸로 좀 바뀌어서 네네. 이렇게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을 해보면서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누리 이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설립 동기나 언제 만드셨고 네네.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또 네. 사회적 기업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간략하게 우선 시청자분들께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한누리 사회적 기업은 뭐 이름에서는 뭐 누리라는 이름들은 뭐 워낙 많이들 알고 계셔서 뭐 이제 그 세상을 좀 누린다는 네. 뭐 그런 내용들의 좋은 취지로 따뜻하게 누린다는 그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설립 동기는 2010년도에 이제 그 청소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저희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또 네. 계약된 금액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하셨던 내용들, 그 다음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에 그 근로자들의 이제 연차도 사용할 수 있게끔 네. 또 계약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초창기에 지금이야 자리에 많이 잡혔지만 네네. 그 당시에는 좀 그렇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개선하고자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원래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 청소를 하는 걸로 했는데 네네. 이제 그거 하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플라스틱 이슈를 다루는 네네. 그런 기계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신 거네요. 네네. 사실 이제 청소 쪽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쨌든 취약계층들에 대한 내용들이 네네. 가장 이슈가 됐었던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 업종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종에서도 이제 취약한 계층들이 많이 생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청소 쪽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처우 개선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이제 청소만으로는 뭐 승부를 볼 수 없다는 그 판단하에 여러 가지로 이 사업 분야를 확장을 하게 된 거고요. 자원재활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로변이나 아니면 동뒷골목 청소라는 흔히 네네.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리는 가로 네.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의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거리에서 너무 캔이나 페트 같은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 일반 쓰레기로 네네. 담겨져서 버려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런 내용들이 좀 잘 수거되고 잘 분류가 된다 그러면 네.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딱 뵈니까 네. 역시 그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사회 문제를 놓고 네네. 그 문제가 저건 문제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라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라북도에 가면 청소 사회적 기업이 정말 많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라북도 갈 때마다 그분들이 네네. 지속 가능하려 그러면 네네. 비즈니스를 뭔가 좀 다각화하고 뭘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 영역 내에서 네. 사회적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우리 대변신을 하신 대표님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대표님을 뒷조사하다 보니까 네. 원래 다른 일 하시다가 이쪽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대표님의 과거의 전력을 네. 자발적으로 공개를 좀 하시죠. 저는 사실은 영업 출신이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약 영업을 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여성의류 판매도 했었었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자동차 쪽을 했었습니다. 국내 자동차를 판매를 했었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영업 쪽으로만 계속했었고, 그 자동차 판매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국내 차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능력을 인정받아서 수입차 부문에서 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갖고 제가 그래서 SK 네트워크스 수입차 부문에도 좀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제가 SK 네트워크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수입차 부문도 했었었고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좀 접하게 됐는데 제가 2013년도 2월에
그 한누리 지점에 네. 직원으로 이제 관리자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입사를 하게 되고 그 입사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청소 분야밖에 없었는데 이제 제가 그 진행을 하면서 그 청소 분야와 더불어 그다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하고 네. 희망 입수리 사업 뭐 그다음에 뭐 물류 유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성과를 내면서 지점 대표가 됐고 지점 대표가 된 이후에 이제 2014년도 8월에 제가 본점 대표까지 이제 취임하게 됐거든요. 말단에서 네, 최정상까지 가셨네요. 그 말단까지는 아니지만 예. 한누리가 이제 네. 그 여행업도 뭐 진출했다는 네네.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 지금 왜 진출하셨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특히 여행업계가 네네. 아주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맞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여행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이제 청소 업종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 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대한 그 고용 창출만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그 문제들이 다 100%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내용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과 이제 청년들도 같이 뭐 저희도 이제 사업 다각화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 단체 여행들이 수학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학여행이 질이 생각보다는 그 매번 획일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그 청소년들에게 뭐 직업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 분야에 대한 관심 분야에 대한 탐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 양질의 프로그램을 좀 네. 제공을 해주면서 그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인솔자라든지 아니면 가이드라든지 하는 분들을 또 저희가 또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가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네. 판단하에 여행업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준비 끝에 뭐 탄생을 시키고 출범을 시켰지만 이제 코로나가 네. 터진 바람에 날개도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날개를 잠깐 접고 있는 상태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풀리면 또 하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일종의 공정여행 개념으로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공정여행하고 이제 단체 여행에 대한 네네. 복합적인 내용들로 체험 위주로 네. 교육적인 효과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여행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 정말로 그러니까 나중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표님이 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엄청나게 강하신데 네네. 대표님 혼자 하지 마시고 네네.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이제 뭐 우리 희망하우징의 강 대표님도 뵙고 네네. 또 제가 지금 있는 NGO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단체 또 네네. 영리 기업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업으로 해서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네네. 이런 것도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대표님 모시고 그건 별도로 이야기 좀 하기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코트라가 이제 매년 연초가 되면 네, 코트라 해외 주재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주재원들이 그 해당 국가에서 네네.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책자가 꼭 나와요. 저는 네네. 매년 꼭 그 책을 읽어보는데 예.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 그 독일에선가 이렇게 무슨 기계를 하나 봤는데 네, 그게 이제 재활용 머신 같은 기계였었는데 네네. 독일에서 마트 입구에다가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재활용 페트병, 유리병 이런 것들을 그 기계에 넣으면 뭐 10센트, 20센트 이렇게 이제 쿠폰을 줘서 그걸 마트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스웨덴인가 하는 데는 이제 길거리에다가 그런 재활용 수거함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제가 집어넣으면 교통카드 충전을 해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책을 보면서 이런 게 우리나라에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만드신 분이 한누리 맞죠? 그 기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가 이제 그 기계를 만들게 된 재활용 기계, 수거 기계를 만들게 된 계기는 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저희 독일에 저희가 사회주택 문제로 해서 연수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방문할 당시에 마트에서 무언가를 판매를 하면서 뭐 페트병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캔을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바코드처럼 이거는 얼마입니다라고 네네.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품의 가격은 아닌 거고 회수했을 때에 대한 가격이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판매가 되면서 그 부분이 어쨌든 포함이 돼서 그 제품에 대한 용기에 대한 네. 그 가격이 포함이 돼서 판매가 되고 이후에 그것이 잘 수거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환수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또 기계를 통해서 수거를 하는 내용들을 보고 말씀하신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독일의 그 피판드라고 하는 핏반드. 네네. 피판드라고 하는 그 기계를 뭐 모델로 해서 네. 저희도 기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1호 제품, 2호 제품을 만들었고 1호 제품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2호 제품은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2호 제품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지자체 장들 만나보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네. 어떤 데는 지금 이미 그런 유사한 제품 만들어서 네네. 시범으로 운영한 데도 있고 네네네. 일산 쪽인가 그 가서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네네. 빨리 좀 완성도 높이셔가지고 네네. 환경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정말 네. 커다란 일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역 사회와 좀 연결하는 네. 방법으로 저희는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이제 뭐 개당 10원 적립을 해주는 네네. 뭐 지금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고 그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풀어가고 있는 방식은 지역 사회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네네. 또 그에 대한 뭐 베네핏을 요구하는 내용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지역 사회 상권과 좀 연계를 해서 풀어갈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강동구 사회적 기업 네. 협의회하고 회의를 하던 도중에 그럼 지역 상권에서 만약에 그 캔이나 페트를 뭐 몇 개 정도를 뭐 투입해서 그 쿠폰을 가져왔을 경우에 뭐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네네.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고안을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강동구에 이제 다독다독 북카페라고 네네. 있습니다. 9,000명의 2호점이 있는데 그 카페에서 지금 기계를 시범 운영하고 아. 있고 캔이랑 페트를 뭐 합산해서 10개만 네. 되더라도 그 카페에서 구매한 음료에 대해서는 1,000원 정도 네. 되는 할인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2021년도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뭐 코로나, 네네.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네, ESG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네, 이제 기업 관점에서 ESG를 이제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네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제 ESG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걸로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네. 대표님 만드시는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는 잘 먹힐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예. 그 스마트 자원 재활용기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네네. 그거 설명 좀 해주시고 그게 지금 네. 어떤 그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네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저희가 제가 개발한 제품이고 또 운영하고 있는 제품은 이제 페트랑 캔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는 투입구가 캔 투입구랑 페트 투입구가 따로 분류되어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캔 투입구에 캔을 넣었을 경우에는 인식을 해서 받아들여서 카운트를 하고요. 만약에 페트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잘못된 그 투입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됩니다. 네. 그 배출이 된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페트 투입구가 있는데요. 그 페트 투입구에 캔을 넣었을 경우에는 잘못된 투입으로 인해서 배출이 되는 거고 페트를 넣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그 인식을 통해서 투입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지만 예를 좀- 들어서 네네. 페트를 집어넣는 데에다가 캔을 네. 넣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배출이 하면서 경고음이 이게 나오게 튀어나오고 네네네. 그걸 그냥 튕겨낸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이제 그 센서가 인식을 하고 네네. 이거는 잘못된 투입이라는 거를 저희 소비자들에게 네. 아니 그 사용자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네네. 거죠. 저희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모든 제품들이 보시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라벨이 없는 제품들이 무라벨 많이 상품들 생겼지만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직까지 뭐 전체가 다 보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페트를 투입했을 경우에 라벨이나 이제 뚜껑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잘못된 투입으로 인식을 네. 해서 얘네들이 배출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페트를 재가공함에 있어서 순도를 높여야 되는 게 네. 맞는 거거든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뚜껑도 제거해야 되고 그다음 고리도 제거해야 되고 라벨도 제거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내용들이 뭐 뚜껑이랑 뭐 라벨이 있는 상황에서도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제품을 수거하고 나서 또 다시 또 어느 누군가는 뚜껑이나 라벨을 제거해야 되는 그 또 2차 작업을 또 해야 예, 되는. 2차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저희는 뭐 현실과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되는 내용과는 좀 잘 맞지 않는다는 네. 판단 하에 그런 기능들을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년이죠. 2022년 한 6월 7월부터는 일회용기에 대한 그 보증금 제도가 네. 시행되잖아요. 예, 그런 내용하고도 좀 접목할 수 있게끔 이제 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안에 이제 그 불순물들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물 같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네네네. 여기에 뭐 이제 예를 들면 담배 피시는 분들 옛날 같으면 네네. 여기다 뭐 담배 꽁초 집어넣기도 네네. 하고 네네. 캔 안에도 네네. 먹다 남은 음료들이 막 있는데 네네. 그게 같이 투입했을 경우는 네. 큰 문제가 없나요? 캔 같은 경우에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네네. 없고요. 예. 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 네네. 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식을 하고 네, 근데 있고. 너무 작은 제품, 네네. 작은 그런 건 하지 않지만 일정 부분에 이제 크기나 아니면 색깔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예, 저희 제품 걸러낼 수 그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그러면 플라스틱 넣으면 네네. 그 자체에서 분쇄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뒤에 그 분쇄기가 같이 있습니다. 분쇄가 돼서 그 네. 분쇄된 게 네, 바로 이제 그걸 필요로 하는 회사로 보내져서 네네. 거기서 이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하려고 네.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기계에 대한 크기라든지 아니면 뭐 순도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분쇄까지는 아니고 이제 압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압축된 상태인데 이제 순도가 높은 압축된 플라스틱을 저희가 이제 재가공하시는 네. 그 업체에다 보내서 그 가공품이 분쇄가 되고 분쇄된 내용들로 해서 재생산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네. 그 이제 소비자는 그걸 집어넣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한우리에서 그걸 이제 다 수거를 하면 네네. 그다음 그걸 받아갈 업체나 이렇게 일련의 이제 사이클이 다 돼 있는데 네네. 그 밸류체인별로 어떤 연결고리는 다 지금 잘 연결돼 있나요? 지금 현재 협의 중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업체들에서의 그 한계점은 뭐냐면 일정 부분의 고정적인 물량이 네.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뭐 선별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 가공 업체에다가 보낸다 그러면 받아주겠다라는 네. 합의는 받았고요. 근데 대신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물량들이 고정적으로 그 이상 나오게끔 해준다고 한다면 그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순도 높은 네. 순도 높은 이제 페트에 대해서나 뭐 캔이나 이런 거에서는 아무래도 값을 좀 더 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유튜브 방송을 네.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아마 시청을 할 건데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네네. 특히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슈, 플라스틱 캔이나 이렇게 이제 다 쓰고 나서 네. 이거 버릴 때 이러이런 점은 좀 신경을 써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번 하시죠. 네네. 부탁을 드린다면은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이제 캔은 사실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 이거 굉장히 크게 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 용도로 재가공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조금 더 이제 지구를 생각하시고 또 환경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적인 내용도 측면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 캔이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일단 원형 그대로나 아니면 그 안에 불순을 넣지 않고 그렇게 좀 폐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재활용해 주시면 당연히 뭐 저희 논리로는 이제 네. 재활용할 수 있게끔 재활용 수거통에 넣으시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나 다른 회사 제품들에 기계에 투입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얻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페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페트의 경우도 이제 뭔가 이제 이게 뭐 쓰레기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이건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폐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재활용해 주신다든지 하면은 아마 지금도 지구 온난화나 이런 내용들로 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제 바다 생물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뭐 일주일에 한 3g에서 5g 요 정도까지 뭐 흡입을 하고 있다라고 방송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만 신경 써준다 그러면 나도 지구를 지킬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책임감과 그다음에 자부심을 좀 가지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3년 전인가 이제 아이쿱 생협이 네. 충북 계산에 이제 그 힐링 센터를 만들었는데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네, 저희가 그- 워크숍도 갔다 아, 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네. 그러니까 구운김 만드는 그 공정도 있고 네네. 커피 로스팅 공정도 있고 이제 몇 개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 구운김을 3번 이제 구워서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소금도 뿌리고 천일염도 뿌리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이들 특히 도시락 할 때 이렇게 비닐로 돼서 근데 네. 아이쿱 그때 당시에는 그 비닐 포장을 바꾸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미 이제 그때부터 ESG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거기 입구에 가면 현미경이 있어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현미경으로 그 천일염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네. 이미 그 천일염 속에 플라스틱 알갱이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네. 하여간 믿거나 말거나 네. 우리는 먹고 있는 거죠. 지금 네, 플라스틱 네, 맞습니다. 알갱이를. 네. 그래서 정말 플라스틱 이슈를 심각하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좀 그나마 좀 지켜지는 편인데 네네. 이제 다른 그 아파트 단지로 묶여 있지 않고 네. 마을 단위로 돼 있는 데는 막 쓰레기 갖다 버리는 데 보면 분리수거가 좀 안 되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네네네. 하여간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소비자들 인식도 많이 바뀔 것 같고 네. 특히 최근에 뭐 기업들도 ESG 관련된 그런 경영계획 짜고 전략 짜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세상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또 맞습니다. 바뀔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우리 한누리가 꿈꾸는 사회적 가치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처음에 저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이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같이 나아가면서 사실은 초창기에는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데만 네. 좀 급급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를 계속 일자리만 계속 만들다 보니 그거에 따른 부작용들도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발생된 부작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고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데도 신경도 쓰고 같이 동참해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지나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그 일자리와 그다음에 사회 문제 이런 내용들을 잘 해결나가고 또 근데 또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희가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는 일반 계층하고 이제 취약계층 네. 모두가 다 서로 이제 시기와 질투 없이 서로를 뭐 공생을 유지를 하고 뭐 공생을 인정하고 서로 같이 살아가면 인정하고 같이 고민하고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네. 게 사회적 가치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이제 계층 간 분리를 네, 많이 네. 두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한 세상을 같이 살아가고 한 시대에서 같은 환경이 존재하고 있지만 뭐 누군가는 더 환경을 누리고 누리지 않고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같이 같은 고민을 하고 네. 사회 문제 해결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회적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장애인 뭐 중장년층 경력 단절 여성 네네네.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계시고 또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고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계시는 네. 우리 이태호 대표님과 한누리 가족들이 네. 정말로 진정한 영웅 히어로인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직하게 환경을 바라보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네. 저희 또 경제적인 토크쇼에서도 많은 응원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 생활 습관처럼 플라스틱을 버린다면 아마 2050년경 우리 인간들은 해양 생태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거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을 사는 우리 세대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재앙을 선물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들 생활부터 ESG 실천을 하는 의미에서 정말 분리수거 열심히 하시고 아까 우리 이태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플라스틱이나 캔에 버리실 때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살맛나는 지구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력하면서 지구를 지켜봅시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